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께 오늘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에 어떠한 교과과정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교과과정을 공부하고 나서 어떠한 진로를 설정하고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김다니아 교수라고 합니다. 우선 우리 학과의 교과 과정에 대해서 먼저 진로와 취업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그리고 이 배운 내용들을 어떻게 진로를 설정할 때 우리가 잘 적용해서 설정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교과 과정을 알아보려고 하고요. 우선 우리의 교과 과정은 크게 도시계획, 도시정책에 대한 파트에 대한 교과 과정이 있고, 그리고 도시 재생과 도시 설계에 대한 파트에 대한 교과 과정이 있고, 그리고 CAD, GIS, SPSS 방제 쪽 관련된 교과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시계획, 도시정책 관련된 분야에서는 1학년 때는 뭐 도시계획 영어, 국토 및 지역계획에 대한 수업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2학년 때는 도시계획 원론, 주민참여론, 도시조사 방법론, 즉 도시가 어떻게 계획되고 어떠한 계획들이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들이 이렇게 도로가 놓여지고 주택단지가 건설되고 뭐 상업시설들이 건설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리고 환경계획론, 교통 및 물류론 해서 환경과 교통에 관한 도시계획에 있어서 이 도시 전체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환경 파트와 교통 파트도 항상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3학년 때 공부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는 도시개발 이론 및 실무, 실습 관련된 그러한 수업도 있고요. 그리고 4학년 1학기 때는 도시계획사, 도시관리론, 도시설계, 실습, 인프라계획 이렇게 공부하실 거고요. 그리고 4학년 2학기 때는 이제 졸업작품을 통해 여러분들이 배운 도시계획, 도시정책에 관한 이론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 도시설계 파트에서는 도시의 이해, 도시디자인의 이해와 관련된 수업을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시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런 개념에 대해서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2학년 때는 직접적으로 설계를 하는 그러한 수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 이론 및 실습, 지구계획 스튜디오와 같은 수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은 단위의 그러한 지구 단위 정도의 지역을 직접 어떤 곳에 주거를 입지시킬지, 어떤 곳에 상업을 입지시킬지, 그리고 도로는 어떻게 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계하는 수업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3학년 때는 도시 재개발 및 도시 재생, 단지 계획 설계 방법론, 토지 이용 이론 및 실습과 관련된 설계 과목을 공부하실 거예요. 아마 이 단계보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더 전문적으로 이제 설계 방법론에 대해서 배우시겠죠. 그리고 4학년 때는 외부 공간 설계론, 도시 설계론, 그리고 종합 설계에서 졸업 작품과 연관된 설계 과목을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계획, 도시 설계, 그리고 CAD, GIS, SPSS 방제 이쪽 과목들은 도시 계획, 도시 정책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도시 설계를 할 때 필요한 툴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 계획, 도시 정책 관련해서 그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배우는 도시 빅데이터 수업, 그리고 2학년 때는 이제 도시 방제론, 컴퓨터 설계, 통계 분석, 스마트 도시론 같은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도시 계획에 있어 이론을 이제 우리가 툴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는 도시 설계에 대해서도 툴을 통해 어떻게 설계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3학년 때 지리정보 체계론, 지리정보 체계론 심화, 3D 공간 설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툴을 직접적으로 전문적인 도시 계획, 도시 설계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툴인 GIS라는 툴과 CAD라는 툴 아니면 뭐 스케치업 같은 툴들을 활용해서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공간 분석을 하는 내용들을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도시디자인 정보공학과의 이 커리큘럼이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은 도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도시를 형성하는 요인이 뭔지, 구성 요소가 뭔지, 그리고 그러한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설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설계가 되었을 때 과연 제대로 설계됐는지 아니면 제대로 계획 정책이 실행됐는지 분석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학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러한 교과 과정을 우리가 4년 동안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이러한 교과 과정을 배우면 어떻게 우리가 진로를 준비할 수 있고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또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만약 취업에 관련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취업에 관련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과를 졸업하고 나서 민간 분야에 우선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도시 계획과 관련된 민간 분야는 건설 회사가 되겠죠. 건설 회사 또는 이제 설계 쪽 하거나 아니면 마스터 플랜 같은 것들을 하고 싶고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도시 계획 및 설계 관련 엔지니어링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엔지니어링 회사도 민간 분야로 여러분들이 취업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나는 도시 계획 쪽에서도 도시 공간 쪽 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공간 정보 관련된 회사에도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분야는 이렇게 크게 카테고리 3개로 여러분들이 취업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도시계획이라는 분야 자체가 약간 공공 분야랑 많이 맞닿아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공 분야 쪽에도 이렇게 루트가 많아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 분야 보시면 도시계획 공무원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 보시면 제가 이렇게 지자체, 경기도의 지자체나 아니면 서울의 지자체에 도시계획 공무원직을 이제 공부해서 들어가는 학생들을 종종 봐요. 그래서 도시계획 공무원직을 여러분들이 역시 지원하셔서 취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곳에도 취업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런 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같은 이러한 다양한 공사 자리에도 공기업 부분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셔서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만약 취업을 하시고 싶은데 좀 더 전문적으로 대학원을 공부하고 나서 취업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는 거죠. 우리 과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우리 과와 관련된 도시 계획이나 도시 공학과 관련된 그런 학과들이 여러 학과들이 있는데 각각의 이제 그런 대학들의 학과에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진학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대학원이 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한양대학교 뭐 도시공학과 아니면 도시과학 전문대학원, 서울시립대학교 뭐 도시공학과, 도시행정학과, 중앙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뭐 도시공학과 이렇게 다양한 그 학교들이 있어요. 이런 학교들로 여러분들이 대학원도 진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학원을 진학하고 나서 석사를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부 또는 기업 연구소에 역시 취업하셔서 진출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경기연구원, 서울연구원, 수원연구원 등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시고 석사 과정을 마치시면 이러한 정부 또는 기업 연구소에도 취업할 수 있다는 그러한 역시 진로 역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듣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